저는 튀긴 닭보다 구운 닭을 더 좋아해요. 그래요? 예, 저는 구운 게 제일 맛있어요. 닭회 드셔보신 분들 계세요? 참치보다 맛있어요. 치킨 얘기 나온 김에 네네. CP님의 네. 원픽 치킨은 뭔가요? 저는 사실 네, 이게 좀 엇나가는 답일 수도 있는데 네네. 저는 튀긴 닭보다 구운 닭을 더 좋아해요. 그래요? 예, 저는 구운 게 제일 맛있어요. 음. 그래서 그 치킨 중에서도 뭐 치킨에 네. 이제 구운 것들이 있거든요. 얘기하셔도 그냥 됩니다. 알려주세요. 네. 이게 습관이 돼서. 그렇죠. 저희 JTBC 같이 예. 큰 데가 아니어가지고. 네. 아니 그래서 이제 음. 구운 거를 더 좋아하고. 네네. 삐삐 뭔가 뭔데? 아니 BBQ. BBQ. 뭔 줄 알았어요. 몰랐어요. BHC도 네네, 있구나. 뭐가 많아서 너무 그때는 근데 어차피 네. 인수했으니까. 아니 어쨌든 이름에 BBQ가 들어 있잖아요. 구운다는 네. 얘기가 들어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구운 걸 더 좋아하는데 음. 특히나 그 책에도 나오는데 네. 전남 화순에 가서 그 토종닭 구운 닭을 요리하는 식당이 있거든요. 오케이 목장. 예. 거기를 한번 가보시면 네. 치킨은 좀 아래급이구나라고 생각을 그래요? 하시게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개인적인 생각인데 너무 궁금하다. 그 치킨은 그러니까 애기들 먹는 거고 음. 어른은 이런 걸 먹어야 되는구나. 아. 그 닭회 드셔보신 분들 계세요? 못 먹어봤어요. 못 먹어봤어요. 전 책에서 닭회가 있다는 걸 처음 봤어요. 파는데도 못 가봐서 그런 것 예. 같더라고요. 예. 그 닭회 얘기를 하면 대부분의 분들이 몸서리를 좀 치세요. 특히 여자분들은 그걸 어떻게 먹어 이제 막 이런 식으로 하시는데 네. 참치보다 맛있어요. 그 정도예요? 네. 식감이 어떤 참치 거예요? 진짜 참치하고 정말 비슷해요. 참치하고. 네. 참치를 그 씨치킨이라고 얘기하는 데가 꽤 있거든요. 예. 그런 얘기가 괜히 나온 게 아닌 것 같아요. 식감이 비슷하고 그 가슴살로만 하거든요. 그러니까 가슴살은 좀 하얗고 네. 그 아래쪽으로 갈수록 닭살이 좀 색깔이 짙어지잖아요. 그렇죠. 약간 빨갛거나 이제 꺼맣다고 얘기를 하는데 네. 하얀 살 가지고 이렇게 묻혀가지고 그냥 정말 쓸어서만 먹기도 하고 그거를 조금 부담스러워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이제 참기름하고 마늘, 간 마늘로 이렇게 조물조물 해가지고 먹기도 하거든요. 야, 침을 침 삼키시는데요. 넘어간다 진짜. 참치를 너무 좋아해서 참치랑 똑같다고 하시니까. 근데 정말 맛있습니다. 네. 진짜 저는 책에서 이렇게 가고 싶은 데가 딱 두 군데 있었는데 아까 얘기했던 통인 그 시장하고 네네네. 오케이 목장 한번 진짜 꼭 가보고 싶다. 가까웠으면 네. 아마 이번 주말에 갔었을 것 같아요. 멤피스는 좀 멀어서. 그러니까 멀어서 예. 못 갈 것 같은데 너무 가보고 싶더라고요. 어제 막 찾아봤어요. 심지어 이 어떤 메뉴인가 찾아봤는데 그 메뉴 가격대가 좀 있긴 있더라고요. 치킨 가격하고는 다른데 되게 푸짐하게 치킨 2마리 분량은 충분히 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양이 그러니까. 많고. 닭이 커요. 네, 한 마리 분량인데 일단 닭이 커요. 산더미만한 게 나오더라고요. 예. 그걸 이렇게 구워서 드시던데 어제 밤에 그것도 보는데 너무 먹고 싶더라고요. 사실 모든 음식이 일단은 굽는 게 더 네. 좋다고 좀 생각을 하게 여러 번 그런 경험을 하게 됐는데 네. 네. 얼마 전에 저희가 다른 촬영 때문에 전남 고흥에 가서 굴을 좀 먹어봤거든요. 예. 굴을 이제 여러 가지 형태로 굴을 먹었는데 네. 일단 당연히 날거로도 먹고 예. 구워도 먹고 그다음에 거기 전통식으로 피굴이라고 조리한 것도 먹어봤는데 예. 구울 때 예. 이렇게 쫙 불 위에 펴놓고 굴 굽는 거 많이 보셨잖아요. 굴전은 아니고. 아니 구이요. 네. 구이. 그냥 그대로 올려갖고 굽는 거예요. 큰 바로. 석쇠에다가 예. 이렇게 올려놓고 굴을 쫙 쏟아가지고 네. 그 껍질채로 굽거든요. 네. 이제 구워지면 이제 그 굴에서 물이 나오니까 지글자글자글 끓다가 네. 이게 다 물이 다 증발하고 조금 눌어붙어요. 네. 그럼 약간 눌어붙어서 웰던 상태가 될 때가 진짜 맛있어요. 웰던 상태. 예. 야. 대개는 사람들이 굴을 먹을 때 예. 조금 이렇게 껍질에 있는 물이 끓기 시작하면은 네. 이때가 맛있어 그러고 바로 이제 그때 먹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대부분 그때 먹어치우기 때문에 그거까지 그 바싹 구울 때까지 못 가시는 경우가 굉장히 야. 많은데 예. 정말 참고 기다리시면 예. 그 마이야르 반응 아시죠? 네. 굴에도 마이야르가 있어야 돼요. 아니 모든 단백질이 네. 직접 200도 이상으로 가열을 했을 때 어쨌든 네. 살짝 겉이 말라 들어가면서 겉바속촉. 예. 예. 그 아미노산이 변성이 되면서 네. 이제 더 맛있는 걸로 변해가는 맛이거든요. 아. 한번 나중에 굴 구워 드실 때도
미리 드시지 마시고 네. 바싹 구워져서 가장자리가 약간 까맣게 됐을 때 그때 한번 드셔보세요. 약간 조개구이 느낌으로 기다려야 되겠네요. 와, 맛있겠다. 그것도 되게 신기하네요. 그거를 그렇게 드신다고. 그리고 또 뭔가 배앓이도 안 할 것 같은. 아, 배앓이는 절대 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요. 다 익었다. 네. 다 익었으니까. 200도인데. 근데 아까 1부에서도 그러니까 음식이 왜 여기까지 왔을까 이런 게 다 약간 추측인 경우가 많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 출연진들이 추측하는 그런 과정들도 너무 흥미로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치킨 얘기를 하면서 미국의 이런 노예분들 당시에 왜 닭을 튀겼을까? 그래서 막 이렇게 생각을 하자. 튀기면 좀 덜 상하니까 튀겼을까? 뭐 맛있으니까 튀겼을까? 막 그런 것들을 이렇게 생각하는 과정이 너무 재밌었어요. 뭐 그거는 사실 지금 말씀하신 그 치킨의 유래 부분은 그래도 그거는 추정이라기보다는 거의 이제 역사적으로 확인된 얘기인 거고요. 그러니까 당연히 백인들이 노예를 부릴 때 그 노예들이 기를 수 있는 음식 그 동물은 이제 닭밖에 없었고 특히 이제 닭을 이제 먹으라고 식사를 줄 때도 밥을 이제 조리해서 주는 게 아니고 니들끼리 알아서 해 먹어 그러고 재료를 주는 정도인데 자기네들이 잘 안 먹는 부위 중심으로 준 거죠. 이제 뭐 목이나 뭐 날개나 뭐 이제 이런 거 가슴이나 뭐 다리나 이런 거 자기네가 먹고 근데 아프리카 이쪽 그 서쪽 해안에 동물 기름을 가지고 이렇게 다른 고기를 튀겨 먹는 문화가 원래 있었대요. 그래서 돼지 비계 같은 걸 녹이고 거기 그 목화잖아요. 목화밭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목화씨 면실류를 얼마든지 구할 수 있었기 때문에 기름은 상대적으로 굉장히 흔했던 거죠.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더운 지역이었기 때문에 미국 남부가 더우니까 튀겨놓으면은 고기가 안 상하게 좀 더 오래 보존할 수 있으니까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자기네끼리 먹었는데 백인 주인들이 지나가다가 냄새를 맡은 거예요. 아. 장난 아니죠. 환상적이죠. 냄새가. 이런 냄새를 그런 냄새를 태어나서 처음 맡았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눈을 뗄 수가 없는 거지. 그래서 야 잠깐만 갖고 와봐라. 이렇게 맛있는 거 왜 니들만 먹어? 이제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흑인들이 이런 식으로 그 조리법을 개발을 해서 자기네 소울푸드라고 만들었지만 그걸로 돈을 번 거는 또 백인들인 거죠. 그러니까 그게 조리법으로 정착된 것도 당연히 글을 써야 되니까 그 백인 여성들이 가정 조리법이라고 홈메이드 프라이드 치킨이라고 이제 그 조리법을 정착을 시켰고 그걸로 가장 돈을 많이 버신 분은 그 KFC 매장 앞에 서 있는 그 하얀 할아버지, 커넬 샌더스 대령이라는 분인데 이분도 기술이 굉장히 큰 역할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두 가지가 굉장히 중요했는데 하나는 튀김옷에 자기만 아는 비법 양념 9가지를 넣었다. 뭔지는 아무도 모르죠. 9가지 양념이 들어간 이 튀김옷이기 때문에 맛이 다르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다음에 이분이 성공할 수 있었던 가장 큰 계기는 압력솥이래요. 그러니까 아까 그 삼겹살을 구워 먹게 된 그 계기 중에 이제 브루스타와 금속판이 있었던 것처럼 치킨이라는 게 보편화되기에는 압력솥이라는 발명이 굉장히 큰 역할을 했던 거죠. 그렇게 해서 이분은 전 세계를 불림하는 그 프라이드 치킨 체인을 만드실 수 있었던. 우리나라에 저도 하나 던져봐도 될까요? 네. 우리나라에 다양한 치킨이 만들어진 이유 중에 하나가 아파트가 있잖아요. 그래서 밀도가 되게 높으니까 되게 그 치킨집 하나를 차려도 굉장히 여러 집에 배달을 할 수 있어서 돈을 그래도 벌 수 있잖아요. 근데 이게 너무 배달이 길어지면 돈을 많이 못 벌잖아요. 그러니까 여러 집이 생길 수 있었던 것 같고 따뜻하게 그럼요. 이렇게 배달을 할 수 있었다. 이런 얘기들을 이제 뭔가 우리가 생각해보지는 않잖아요. 맛있으니까 시킬 뿐. 네. 근데 이런 박사님들이 이런 얘기를 나누시면서 맞아 그러네 이러면서 그러면 이게 이런 이유는 이것 때문일까? 이런 식으로 이렇게 생각이 계속 발전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뭔가 그런 열어주는 우리가 흔히 이렇게 자극이 없이 대하는 것들에 대해서 이게 그냥 있는 게 아니었지 왜 이렇게 됐을까 이렇게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유현진 교수님이 제일 그 중시하시는 게 공간과 밀집이잖아요. 그래서 유현진님 식으로 한번 얘기해봤어요. 그 얘기를 하셨어요. 그랬나요? 그 얘기를 하셨어요. 목동에서 그 치킨 본점에 가지고 이런 그 아파트가 집중적으로 생기면서 서울이 개발이 되면서 이런 그 공간마다 그 지역 권역별로 치킨집들이 박혀야 되는 상황이 생기면서 이 문화가 생겼고. 특히 한국 전통의 이 배달과 결합이 되면서 그런 문화가 생겼고 그리고 이 치열한 경쟁이라는 게 일단 IMF 이후에 굉장히 많은 실업자들이 생겼잖아요. 근데 한국에 그 실업자들을 흡수할 만한 무슨 서비스업 같은 공간이 없기 때문에 결국 이분들이 자영업을 시도를 하셨는데
가장 흔한 이제 자영업이 치킨집인 거잖아요. 당연히 그걸 원하는 사람들이 개업을 원하는 사람들이 많으면 프랜차이즈 업계가 굉장히 많아질 수밖에 없는 거고 이 업계들은 또 자기네가 어떤 기술적인 독자성을 가지고 있다는 걸로 이 사람들을 흡수를 해야 되니까 그렇죠. 기술 개발에 정말 심혈을 기울인 거고 네. 그러다 보니까 세계 최고의 기술력을 가진 업체들이 나올 수밖에 없었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계속 살이 찌고 있는 거예요. 그 노력 덕분에. 무슨 치킨 제일 좋아해요? 저요? 저는 한 군데 거의 정착을 했어요. 이제 노랑통닭이라고. 세계 세트? 아니 그 가마솥에 이렇게 튀겼다고 광고하는 그 치킨이 있는데 이게 맛있어요. 저는 이게 제일 맛있더라고요. 빠시형님은요? 사장님 나 아는 분인데. 진짜 쿠폰 좀. 나 쿠폰도 몇 개 받았었어요. 빠시형님은 무슨 치킨 제일 좋아하세요? 저는 교촌. 그쵸. 교촌도 되게 좋아요. 저도 그냥 대중적인가 봐요. 저도 그래요. 네. 근데 아직도 무궁무진한 것 같아요. 네. 저희가 그때 뉴욕에 가가지고 여기 여러 나라 치킨들을 먹어봤거든요. 네. 근데 아직 못 먹어본 맛이 아직 많아요. 그래요? 예. 특히 그 남미풍의 이제 살사 치킨 같은 것들은 살사 치킨이요? 예, 남미 그 고추 맛 같은 것들이 이제 좀 나면서 한국 사람도 굉장히 좋아할 것 같은 그런 맛이기도 하고. 대만 치킨은 묘하게 대만 치킨에서도 약간 그 흑설탕 맛이 나는 흑설탕 맛 나요. 초콜릿 치킨도 생각나요. 아직도 하여튼 못 먹어본 치킨들이 있으니까 개발의 여지는 꽤 있는 것 같아요. 외국은 그 순살 치킨도 있어요. 외국에도? 순살 치킨이라는 게 한국에서 온 게 아니죠. 원래는 그 중국에서 들어온 거잖아요. 중국에서 들어온 거예요. 그렇구나. 혹시 백종원님께서 이 여행을 통해서 뭔가 영감받은 부분이 있다고 하시던가요? 새로운 메뉴가 나올란가요? 내가 니들한테 기대지는 않겠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셨고요. 백종원님이 저희 그 밥을 한 2번 해주신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미국에서 촬영 중이었는데 저희가 그 스태프들은 많은데 정작 이게 먹는 프로를 하다 보면 출연진들은 과다 영양으로 괴로워하고 제작진은 밥 먹을 시간이 없어서 좀 괴로워하는 그런 아주 기현상이 벌어지더라고요. 그래서 니들 고생하는데 내가 밥을 좀 해줄게 라고 하시고 2개를 해주셨는데 한 번은 꼬리를 사다가 이제 꼬리곰탕을 해주시고 한 번은 부대찌개를 해주셨거든요. 맛있었겠다. 근데 이제 그걸 2개를 다 먹어보고 모든 스태프들이 왜 이 메뉴를 안 파는 거냐. 프랜차이즈에서 그 꼬리도 그냥 꼬리만 먹은 게 아니고 이제 꼬리를 과가지고 그게 한 12시간 과야 진국이 나온다고 전날 밤부터 이제 푹푹 과서 꼬리 국물에다가 쌀국수를 사다가 쌀국수를 삶아서 담그고 그다음에 그 중국 라유라는 그 중국 간장이 있거든요. 중국 간장에다가 그 쥐똥고추라고 불리는 그 베트남 고추, 그 삑이라 그러죠 보통. 그거를 쓸어 넣어가지고 그 국수를 건져서 먹고 꼬리는 건져서 고기를 그 양념 간장에다 찍어 먹고 밥 말아 먹고 밥은 당연히 말아 먹고. 그렇게 해서 먹는데 진짜 황홀한 맛이었는데 왜 이런 메뉴를 안 파시냐고 저희가 다 그랬죠. 그랬더니 부대찌개는 좀 이따 할까 생각하고 있어. 지금 이런 얘기하시고. 근데 하는 것마다 맛있게 잘 하실 것 같아요. 아유 정말 저희가 직접 먹어보니까 괜히 백종원이 아니구나. 그 뉴욕에서 센트럴파크에서 같이 식사하는 장면을 봤는데 음식을 굉장히 많이 시키셨더라고요. 나중에 혹시 스태프분들이랑 나눠 먹지 않으셨나요? 당연히 남으면 저희가 다 먹죠. 그게 그 중국식 얘기니까 미국에서는 사실 배달되는 음식이 픽업하는 음식이 별로 없잖아요. 그래서 픽업하는 문화가 있다는 거를 강조하려고 공원으로 들고 가가지고 그걸 펼쳐놓고 이제 먹고 있는데 그 아무런 사전 정보가 없었는데도 동방신기 팬들이 한 5-60명이 와가지고 촬영이 약간 방해가 될 뻔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대단하다. 팬들의 힘은 정말 대단하다. 그게 알려진 게 그 유현준 교수님의 제자분을 거기서 우연히 공원에서 만났는데 그래서 그분이 최강창민을 알아보고 사진 한번 같이 찍을 수 없겠냐 그래서 사진 찍고 바로 인스타에 올린 거예요. 해시태그 최강창민 했구나. 그 사진을 보고 여기저기서 모여들어가지고. 근데 보면은 최강창민님이랑 다른 멤버들이랑 식당에 가면 주인분들께서 다 최강창민만 바라보고 있고.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네네 아니었어요? 세컨픽이에요. 진짜요? 네.
원픽은 백종원이죠. 식당의 아이돌. 당연히 그렇죠. 식당의 아이돌. 그러니까 그 교수님은 누구신지 잘 모르겠고 이러면서 그리고 또 이제 그 최 박사님도 최 사장님도 잘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최강장님 잘생겼으니까 다음에 또 오면 또 주겠다고 막 하시고 다른 멤버한테 말씀 안 하시고. 근데 댁은 누구세요? 저희가 작가님 나오신다고 해서 또 이제 독자분들께 질문을 좀 받은 게 있습니다. 근데 정말요? 책의 내용과의 좀 맥락은 안 맞을 수 있는데 이런 경우는 되게 생각나시는 질문을 그냥 하시는 거 같은데요. 아닙니다. 저희는 유튜브 이벤트로 이벤트로 시간제 받았습니다. 그래서 좀 맥락상 좀 안 이어질 수는 있지만 좀 질문 받은 게 있어서 좀 드려보겠습니다. 좀 어쩌면 이게 넌센스 퀴즈 같은 답을 주셔도 될 것 같아요. 뭘까요? HJ님이 남겨주신 질문인데요. 이 먹방 방송에 대해서 질문을 좀 주셨어요. 먹방 방송이 요즘 좀 대세가 된 이유에 대해서 본인은 잘 이해하기가 좀 어렵다고. CP님은 먹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궁금하시다. 여러 이제 다양한 방송을 제작을 해보셨으니까 CP님이 바라보는 먹방은 어떤 것일까? 왜 이렇게 인기가 있을까? 궁금하시다고 하시네요. 이건 진짜 맥락에 안 맞는 질문이네요. 사실. 그렇죠. 그래서 제가 서두에 일단 저희는 먹방 방송이 아니고 그렇죠. 제가 먹방 방송을 만들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이게 저도 그냥 시청자 입장에서만 생각을 하는 건데 결국은 사람들이 뭔가 익스트림한 거를 보는 거는 누구나 다 좋아하지 않나요? 예를 들면 모든 스포츠 경기를 보는 거를 사람들이 좋아하듯이 정말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는 게 어떤 거냐라는 거를 보고 싶어 하고 그런 심리를 생각하면은 뭐 먹방이라는 게 그렇게 그 아주 특이한 거는 아닌 것 같거든요. 그 익스트림이라는 그런 그 키워드로 생각을 한다고 하면은 그거는 사람의 본성에 굉장히 많이 기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더 인기가 있고 사람들이 많이 소비하고 그냥 질문 드리다가 저도 좀 생각이 난 건데 혹시 그런 뭐랄까 식도락을 좀 즐기는 류의 방송을 제작할 계획은 없으세요? 그러니까 지금의 이런 양식의 양식 같은 프로는 좀 음식 맛집에 집중했다기보다는 그 음식에 얽힌 이야기, 사람 사는 역사 뭐 이런 것들을 좀 핵심적으로 좀 다뤘던 것 같아서 사실 지금 벌써 제작에 들어간 게 하나 있고요. 아마 맛있는 거 위주로 맛있는 거 위주로 맛있는 거 위주로 그 제철에 어디 가서 뭘 맛있는 걸 먹으면 되냐는 그런 내용의 프로그램이 지금 제작에 들어간 게 있고요. 그렇군요. 그거는 아마 보시면 정말 정신을 못 차리게 해드리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또 막 밤 11시 때 막 이렇게 온에어 돼가지고 밤에 주문하게 만들고 그러시는 건 아니겠죠? 막 정말 바닥을 기면서 괴로워하실 수 있게 배구처럼 돌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진짜 힘들다. 저희가 질문을 2개를 받았는데요. 김형민 님이 남겨주신 질문입니다. 지금 코로나19 시대인데 지금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양식은 무엇일까요? 햇반? 햇반. 조금만 부언을 드리자면 라면이 안 좋은 음식이에요. 그러니까 라면은 여러 가지가 같이 있어야 되잖아요. 물도 있어야 되고 불도 있어야 되고. 햇반은 그냥 어떤 따뜻한 날은 볕에만 내놔도 드실 수 있거든요. 그게 볕에 열기로 만든 거의 생존이네요. 결국 코로나 시대를 얘기하신 거는 고립을 얘기하신 거 아닌가요? 그럴 수 있죠. 어떤 질문의 의도를 가지신지 저도 파악을 못해서 작가님의 역량을 믿고 질문을 드렸어요. 이 제목이 양식의 양식이잖아요. 그래서 뭔가 삶의 양식에 대한 얘기이신 것도 같아요. 그럴 수도 있죠. CP님은 우리 문화나 여러 가지 사람들의 생각 그런 것들 트렌드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계속 생각하시고 계실 테니까 이 시대의 양식, 그러니까 양식의 양식은 뭘까 진지하게 해주신 것 같은데요. 제가 느끼기에는 너무 포괄적인 질문 같기도 해요. 너무 펼치셔서 질문을 일단 설명을 조금 부언을 드리자면 그 양식의 양식이라는 제목이 정재찬 교수님이 지어주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앞에 양식은 음식이라는 뜻이에요. 뭐 성경에도는 오늘도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할 때 그 양식이고요. 뒤에 양식은 이제 2가지인데 하나는 뭐 크레타 양식, 뭐 이오니아 양식 할 때 스타일이라는 뜻이고 또 하나는 이제
사람이 이렇게 양식이 없어 이제 할 때 교양 양식, 훌륭한 지식, 뭐 훌륭한 교양, 뭐 사람으로서의 이제 기쳐야 될 뭐 기본적인 상식, 이제 이런 의미가 있고 두 가지 다 이렇게 음식에 대한 그런 상식이나 음식에 대한 스타일이나 이런 거를 얘기하는 거고요. 질문을 뭘 하신 거죠? 코로나 시대의 양식?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은 무엇일까요? 라고 질문 안전한 식사. 빤? 오로지 햇반. 햇반을 쓰는 걸로 하겠습니다. 코로나 시대의 양식은 밥 먹을 때 대화하지 마세요. 그런 거겠죠. 아니 근데 사실 사람이 먹을 때 제일 먹는 얘기를 많이 하게 되지 않나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희가 경험상 볼 때 음식을 먹을 때 음식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고 그 많이 하면서 먹는 음식이 더 맛있어지는 경험들을 아마 많이 하셨을 거고요. 맞아요. 이거 먹으면서 다음엔 또 뭐 먹으러 가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저희가 양식이라는 책을 보시면 그런 대화의 제왕이 되실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비즈니스용으로 아주 좋습니다. 이게 뭐 먹을 때마다 이게 또 우리가 자주 먹는 음식들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뭘 먹어도 그때 봤던 어떤 대목에 뭔가가 생각이 나면서 이걸 자꾸 이렇게 털고 싶은 욕망이 생길 거예요. 짜장면이 1800년대에 있었던 거 아니야? 뭐 이러면 뭐라고? 막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그냥 저 얘기인 거. 짜장면이 삼겹살보다 훨씬 오래된 거 아니? 그러니까. 이런 화두만 가지고도 되게 음식 먹으면서 풍성한 이야기를 나눌 수 있으니까요. 더 많은 이야기들, 짜장면을 비롯한 더 많은 이야기들은 좀 책을 통해서 그리고 또 방송을 통해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CP님 이제 슬슬 마무리할 때가 돼서 혹시 마지막으로 이 말씀은 꼭 하셨어야 되는데 못 하신 게 있다면 하시고 마무리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별로 못한 사실 뭐 4명 중에 제가 말을 제일 많이 했으니까 그렇긴 하죠. 할 얘기는 거진다 한 것 같은데요. 예를 들면 그 음식을 이게 문화적으로 의미가 있다는 얘기도 좀 책에 있다라는 차원에서 하나만 말씀드리면 마지막에 보면 이제 삭힌 맛이라는 게 들어가 있는데 이 삭힌 맛이라는 거를 저희가 넣은 이유 중에 하나가 이게 굉장히 사람과 사람을 가르는 기준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모든 문화권에 삭힌 맛이 있어요. 삭힌 음식이 있어요. 삭힌 음식들을 먹는데 우리의 삭힌 음식은 조상의 어리 담긴 발효 음식이라고 불러요. 근데 니네가 먹는 삭힌 음식은 썩은 거야. 라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게 심리학에서 얘기하는 그 엠퍼시라는 건데요. 이 사람들이 되게 나랑 가까운 사람들이 하는 거는 되게 긍정적으로 생각해요. 근데 거리가 멀어질수록 얘보다는 얘 이런 식으로 층을 두거든요. 차등을 둬서 생각을 하니까 남이 먹는 거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쟤네는 완전히 남이라고 생각하면 저것들이 저 썩은 거나 먹는 것들 이렇게 생각을 해버리는데 반대로 내가 좋아하는 삭힌 음식을 먹는 애는 바로 프렌드가 돼요. 그래서 온갖 세상에서 사람들이 서로 이해하고 서로 친구가 되는데 음식만큼 좋은 것도 없더라는 얘기도 이 책에 있습니다. Why can't we be friends? 뭐 이런 거. 진짜로 결혼한 사이도요. 음식이 이게 안 맞으면 취향이 안 맞으면 그럼요. 너무너무 힘들어하는 걸 많이 봤거든요. 저희는 둘 다 치킨을 너무 좋아하고 고기를 좋아해서 행복하게 살고 있어요. 저도 그 남편의 어머니, 그러니까 저희 시어머니께서 식사를 한번 이렇게 집밥을 차려주셨는데 밥을 먹는데 우리 집 밥을 먹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출생의 비밀은 아니죠. 그러니까 입맛이 되게 맞다는 느낌을 받아서 뭔가 이렇게 되게 친밀감 같은 거를 느끼게 되더라고요. 근데 이 삭힌 맛에 대해서 유현진 교수님이 그런 거 전혀 못 드시는 그런 장면이 나오는데 너무 재밌었어요. 계속 왕따 되는 그 모습이 너무 재밌었어요. 그래야 살이 안 찌나 봐요. 마지막에 드셨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 홍어 먹으러 갈까요? 나 못 먹는다고? 진짜 못 먹어? 홍어 못 먹어. 삭힌 거 못 먹어. 인생의 맛을 모르네.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망원동에 정말 센 데 하나 있는데. 죄송합니다. 제가 못 먹습니다. 이렇게 송원섭 CP님 모시고 2시간 동안 음식에 대해서 또 음식의 양식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정말 금방 끝나네요. 생각보다 빨리 끝나죠. 너무 바쁘실 텐데 소중한 시간 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희 너무 즐거웠고요. 맛있는 거 먹으러 가시죠. 너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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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